정부가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2차 사업으로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20대 더 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해군이 건조할 계획인 경항공모함에 태울 수 있는 F-35도 함께 검토했지만 F-35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F-35는 활주로에서 뜨고 내리는 F-352와 달리 수직이 착륙 기능을 갖춰 경항모 탑재 전투기로 쓰인다. 한국국방연구원 F-35E가 더 적합 결론 항모는 20만 313년 진수당장은 F-35가 집중 수직이 착륙 F-35에는 항모 건조 후 검토 26. 일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국방연구원은 FX 1차 사업 기종으로 F-352보다 F-351을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곧 확정할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서도 F-35가 더 적합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국방연구원은 2033년 뒤에서야 경항모를 진수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F-35에 집중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F-352의 경우 올해 전력화를 시작했다. 그런데 운용 방식이 상이한 F-35를 곧이어 도입하는 게 무리라는 진단이다. 또 F-35는 같은 F-35 계열이라도 부품이 많이 다르며 F-351을 배치한 청주 이외에도 다른 기지가 필요하다. 새로운 기지를 마련하는 데 시간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국방연구원이 지적했다. 방사청은 2014년 F-35, 이를 7조 4천억 원에 사들이기로 결정했다. 9월 현재 8대가 한국으로 들어왔고 올해 안으로 13대가 도착할 예정이다. 공군은 2021년까지 모두 40대를 전력화한다. F-35가 선정 당시 합참은 가용 재원을 고려해 우선 40대를 먼저 확보한다. 나머지 20대는 나중에 결정한다며 FX 1차 사업의 필요성을 밝혔다. 당초 FX 1차 사업에선 동맹국인 미국이 제조하는 데다 스텔스 전투기라는 장점을 가진 F-35가 사실상 채택되는 듯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의 주도 아래 경항모 건조 사업의 진도가 빠르게 나가면서 F-35의 필요성이 떠올랐다. 국방연구원이 관련 연구를 시작한 배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국대통령을 만나 지난 10년간 앞으로 3년간의 미국제 무기 구매 계획에 대해서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전시작전권 전환을 대비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는 차원이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경항모 건조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FX 3차 사업은 F-35가 20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귀띔했다. 4조 규모 군 차세대 전투기 2차 사업이 2021년부터 추진군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1차 사업이 2021년부터 5년 동안 추진된다. 총 사업비 4조 원 규모다. 7일 방위사업청은 경기 과천 방위사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방위사업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방사청은 현재 국방부 소요 검증을 진행 중이라며 검증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수립한 후 사업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FX 1차 사업 기종으로 F-35를 20대 추가 구매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군 당국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FX 1차 사업 기종인 F-35A는 2021년까지 총 40대가 전력화될 예정이다. 모두 7조 7,7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 F-35A는 최대 속력이 마하 1.8이다. 전투 행동 반경은 1093km다. 공대공 미사일과 합동 직격탄소구경 정밀유도 폭탄 등으로 무장한다. 지난 3월 말 이대가 처음 도착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모두 8대가 군에 인계됐다. 방사청은 3,0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 3 개발 상황과 관련해서는 배치-2 선도함 운용 시험 평가가 올해 10월부터 내년 8월 사이 진행된다며 배치-1일 경우 체계 개발 착수 회의가 오는 11월 열린다고 설명했다. 배치-1은 국내에서 최초 독자 설계 및 건조 중인 잠수함이다. 배치-2는 배치-1보다 더욱 작전 운용 능력이 향상된 체계다.
방사청은 지난 4월 배치- 체계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한 이후 이달 중 체계 개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배치- 선도함은 2015에서 2016년 후속함 건조는 2020에서 2018년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도입 일정과 관련해서는 비행체 인도 및 영상 판독 처리 체계 구축이 내년 5월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글로벌 호크는 모두 4대가 도입된다. 조만간 1호기가 한국에 도착한다. 방사청은 비행시험을 통해 비행체 완벽한 성능을 검증 중이라며 기존 미충족 항목에 대해서는 기술적 보완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고도 무인 정찰기의 경우 체계 개발 마지막 단계인 시험 평가가 진행 중이다. 내년 12월 양산 개본 계획이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군단 정찰용 무인 정찰기는 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재검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방사청은 2020에서 2014년까지 경항모급 대형 수송함 1을 건조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방사청은 개념 설계 및 핵심 기술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2020년 예산으로 2,702억 원을 책정했다. 여기에는 스텔스 성능 기술 항목으로 40억 원이 반영됐다. 수조 원대로 유치 경쟁이 치열한 정치 외교 관계 방위 산업 기여도 등 변수 복잡 독일이 노후화된 주력 전투기 토네이도의 대체 모델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현재 후보에 오른 것은 독일, 영국, 이탈리아 컨소시엄의 유로파이터와 미국산 전투기이다. 독일과 유럽의 항공방위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유로파이터를 선택해야 하지만 미국산 전투기를 외면할 수 없는 것이 독일의 딜레마다. 동맹국인 미국과의 정치 외교적 관계는 물론 미국이 독일에 제공하는 해고산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이 수십억 유로로 예상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처럼 난감한 상황이 부닥쳤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정부는 2025년부터 퇴역하는 토네이도 전투기의 대체 모델을 올해 결정할 계획이다. 프랑스의 방위 분석가인 프랑스와 해리스 프루는 독일이 미국과 다른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방위 관계는 물론 핵 임무와 항공산업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갈림길에 섰다고 말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독일을 상대로 방위비 지출 증대와 대미 무역 적자 축소를 압박하고 있어서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브뤼셀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독일은 부유한 나라로 방위비 지출을 즉각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 외교관계위원회의 크리스티안 메링 조사연구소 부소장은 미도 관계가 힘든 시기를 맞은 상황에서 미국산 전투기 구매가 호의를 베푸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징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독일이 봐라. 우리가 미국 제품을 산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 국제안보 문제의 클라우디아 마요르 방위 분석가는 미국산 구매는 미국의 안보 보장 제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며 이는 양국의 동맹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산 전투기 구매에는 단점도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허준의 의문이 커지는 상황에서 독일의 대미 의존도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독일을 비롯한 유럽 방위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유로파이터를 주문하면 독일과 유럽이 군사 항공의 전문기 수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른바 핵공유로 알려진 나토의 핵 억제력 독트린이다. 이는 핵이 없는 나토 회원국이 자국에 배치된 미국 핵탄두를 비행기에 탑재하는 것이다. 독일 공군 33 전술 비행단의 토네이도 전투기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토네이도 전투기와 달리 유로파이터는 핵무기 탑재에 대한 미국의 인증을 받지 못했다. 미국이 경쟁 전투기에 핵무기 탑재를 인증해줄지도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F-35 기종 제작 업체인 미국 로키드와 유로파이터 생산 컨소시엄 업체인 에어버스는 독일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독일 국방장관은 유로파이터를 선호한다고 밝혔지만 독일 공군은 군사적 정치적 이유를 들어
F-35가 더 낫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독일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꿈의 전투기 F-35 금간 명성동부가 스텔스 대전 한일 난기류. 한국도 2021년까지 40대 배치 예정 중 연일 자체 개발된 자화자찬. 추락한 F-35A는 1조립비로 한국에 들여온 건 미 로켓 마틴 조립 중국 국방부에 지난 8일 실린 기사 일부다. 한국과 일본이 앞다퉈 F-35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짙게 배어있다. F-35가 각광받는 건 은밀하게 파고드는 스텔스 성능 덕분이다. 적을 먼저 때리는 킬체인의 핵심 전략으로 불린다. 그런데 주변국 한국은 40대, 일본은 147대의 F-35를 배치하겠다며 파죽지세로 물량 공세를 펴고 있으니 포위망의 타깃으로 몰리는 중국의 위기감이 커질 법도 하다. 중국은 대항마로 젠-20을 내세웠다. 지난해 자체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다. 올해 들어 서해와 맞닿은 산둥반도에 본격 투입하고 있다. 2030년까지 250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상당한 규모이지만 미국, 영국 등 9개국이 공동 개발해 전 세계 수요가 3,000대를 웃도는 F-35의 기세와는 비할 바가 아니다. 미군 조종사가 미군 거북이의 지원을 받아 F-35를 한국에 몰고 온 장면은 중국에 맞선 동맹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처지가 옹색했던 중국이 반전의 계기를 잡았다. 9일 일본의 F-352가 태평양에 추락하면서 인류 최후의 유인 전투기라던 명성에 금이 갔기 때문이다. F-35의 개발과 전력화 과정에서 고장 사고는 많았지만 추락한 건 처음이다. 해병대용 수직이 착륙 F-35는 지난해 한 차례 추락한 전례가 있다. 중국은 쾌재를 불렀다. 사고 다음 날인 10일 양광망을 비롯한 언론들은 F-35는 개발 기간이 워낙 길어 어쩔 수 없이 생산을 시작했을 뿐 기술이 완성되지 않아 전면적인 작전 능력은 갖추지 못했다며 공군력 우위를 잃은 일본의 조급함을 보여준다고 호평했다. 반대로 미국에선 우려가 터져 나왔다. 폭스뉴스는 F-35가 추락한 곳은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한 해군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전투기 잔해가 넘어갈 경우 미국 안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지난달 29일 F-35를 도입해 중국, 일본에 이어 아시아 세 번째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이 됐다. 이때를 전후로 중국은 유난히 호들갑을 떨었다. 지난달 19일 우리 업체들이 탐지 레이더를 개발해 이제 스텔스 기술은 쓸모없게 됐다고 애써 자화자찬하더니 관영 환구시보는 이달 1일 F-35 배치가 늘어나면 동북아 정세가 급변할 것이라며 젠-20은 일본 열도까지 30분이면 출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그 사이 매체들은 F-35와 젠-20의 성능을 연일 비교하면서 중국의 군사력을 선전하는 데 주력했다. 심지어 미국령 괌을 겨냥한 둥펑-26 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 거론하며 고작 전술을 전투기로 중국에 맞서려는 건 헛된 꿈이라고 F-35를 깎아내렸다. 일본이 F-35 전투기 운항을 중단하면서 동북아 스텔스 대결은 일단 중국에 유리한 구도로 바뀔 참이다. 대신 한국이 키를 쥐게 됐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 달리 F-35 전력화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이달 안에 첫 국내 비행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도 별다른 통보가 없어 사고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한국이 2021년까지 40대를 도입하는 전략과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 F-35의 성능을 입증하는 셈이다. 그러면 중국은 다시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 일본이 사고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 얼마나 신속하게 약점을 보완할지도 변수다. 이번에 추락한 F-35는 일본에서 한국 공군의 F-35는 미국에서 조립해 서로 생산 라인이 다르다.